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먼저 시작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우리 정황근 장관께 21년산 양곡의 시장 격리와 관련해서 37만 톤 시장 격리를 하고 잔여 10만 톤에 대해서 농협을 통해서 사실상 시장 격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10만 톤이 금년 45만 톤 시장 격리하는 물량 중에 구곡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당초 금년도 21년산 대책을 한 내용 그 자체 정리하고 이후에 그 나머지 있는 구곡도 10만 톤 더 추가 격리를 해서 금년에 45만 톤을 격리하면 농민들에게 재고량이 없어져서 새로운 가격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그 10만 톤 추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을 속인 거다, 이게 45만 톤에 금년에 이미 시장 격리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아무 얘기 없이 구곡 격리한다고 그 내용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관이 37만 톤 격리하고 사실상 농협을 통해서 10만 톤 격리하겠다는 내용은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됐어요? 간사님들 간에 서로 협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자, 김종인 참고인, 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 30일에 쌀 시장 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 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시 연구 과제입니까? 저희가 현안 분석이라고 해서 그 농정에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수시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수시 연구 과제죠? 네,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연구 과제 연구하도록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농식품부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겁니까?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논의했고 누구하고 논의했습니까? 원장하고 논의했나요? 맞습니다. 네, 경영진 원장이 해보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원장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이 내용은. 우리 쌀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참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쌀값에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세요. 네,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비탄력적이죠. 쌀 소비량은 쌀값에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농산물의 특성상 비탄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쌀 생산 재배 면적은. 그리고 외부 충격이 되면 그 내용이 일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감소 추세에는 변함이 없고요. 쌀 소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쌀 소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인 영향을 제한적입니다. 미치지만 흐름에는 지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돼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 과잉 생산이 확대될 수가 없죠. 오히려 과잉 생산이 적은 규모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고착화돼야 되는 게 맞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또 쌀 가격의 상승이 1인당 소비량 감소폭을 확대한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가격 요인보다 타 요인이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감소 추세인데 이것 때문에 소비량 감소폭이 확대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쌀 생산이나 쌀 소비가 쌀값의 비탄력적인 속성에 의하면 이건 오버된 평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비탄력성이라는 것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적인 아닙니다. 것이지만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생산 조정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양곡관리법에 반영된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규정, 이 효과는 왜 분석을 안 하신 거죠? 개정안에서 타작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지원 단가 그리고 지속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기술을 해야죠. 요건이 양곡관리법을 분석하겠다고 그랬으면 시장 격리뿐만이 아니고 양곡관리법에 기재되어 있는 생산 조정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겨 있으면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분석을 안 할 이유가 있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연구자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장이 그 내용만 연구 영향 분석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원장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감수 절차가 있고 감수했던 연구자가 의견을 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지금 표도 보니까 좀 이상해요. 표 2에 보면 시장경리 의무화 시 쌀 수급 전망 이렇게 돼 있는데 1인당 소비량 보면 2022년 54.4kg입니다. 2024년 50.4kg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만 이렇게 톡 튀죠? 나머지는 2026년 베이스라인으로 감사하는 내용으로 베이스라인으로 하면 지금 내용이 2년씩 해서 2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22년은 현행이고 2024년은 2026년 거를 앞당겨 놓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게 분석 제대로 한 겁니까? 이게 통계 제대로 돌린 거 맞아요? 네, 저희 카스모 보영상에서 나오는 결과치입니다. 가스모 도형에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는 4년기를 앞당기고 나머지는 2년씩만 앞당깁니까? 진짜 모형 제대로 검토한 거예요, 이거? 앞에 내용 네. 표 1하고 봐보세요. 베이스라인으로 보면 54.4, 그 다음에 52.3, 50.4, 48.7, 47.1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2026 앞당기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이게 진짜 모형 돌린 거예요? 네, 이게 앞당긴 게 아니라 쌀 소비 감소폭이 조금 더 빨리 이제 시장경리 의무화 시에 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같은 베이스로 줄어야죠. 이게 엉터리로 데이터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올바른 데이터라고 그래서 모든 언론기관에 다 뿌리고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감소하는 추세가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네, 네, 두 가지 베이스라인 전망과 그리고 의무화시 쌀 주급 전망에서 이 쌀 소비 감소 추세가 감소하는 비율은 좀 다르지만 두 그 전망치에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려면 같은 비율로 줄여야죠. 왜 내용으로 보면 2024년 이거 건너뛰고 2026년 거 그대로 하고 2028년 거가 2026년으로 오고 2030년 거가 2028년으로 오고 무슨 모형이 그런 모형이 어디 있어요? 쌀 가격 아무래도 쌀 가격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그 로 데이터를 보내보세요. 이런 엉터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장관은 이 데이터를 놓고 언론에다가 추계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기분하고 이걸 언론에 배포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농림식품부의 행정 행태를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익은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주철현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시간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네. 12분 동안 신문하시면 되겠습니다.